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보고입니다. 오늘은 이제 국제정세 관련된 책을 한 권 갖고 나왔어요. 중국의 조용한 침공입니다. 자, 이건 호주 사람이 쓴 책인데요. 작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어떤 해악질을 하고 있는지 조금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하고 가져 나왔습니다. 클라이브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번역은 이제 한국 사람이 했습니다. 자, 이 책 내용이 워낙 딱딱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목차를 가지고 그냥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도 마찬가지로 호주는 이제 이민자의 사회죠. 허드렛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해서 이민자를 많이 뽑는데요. 전 세계 어디나 공통입니다. 해외 교민들 그리고 동포님들 이렇게 나가시면 다 허드렛 일을 많이 하시죠. 전 세계 어디나 이주민들은 허드렛 일을 합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잡일을 하고 그러죠. 그리고 그 2세들은 어떻게든 취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취업이 잘 안 되죠. 왜냐면 민족적인 이질감 때문에 안 됩니다. 잘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외국에 가면 주로 있는 돈을 쓰면서 즐거운데 취업을 하고 돈 벌기가 굉장히 어렵죠. 호주 같은 경우도 이런 허드렛 일, 아랫일 하는 사람들이 이주민이 굉장히 많죠. 중국인이 엄청 많습니다. 한국인도 많고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적으니까 일할 사람이 없대요. 우리나라도 벌써 이제 동남아시아 분들 굉장히 많죠. 조선족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동포라고 하실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산업 스파이라고 하실 분들도 계시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호주의 상태를 한번 제가 비교하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내용이 딱딱해서 이거 목차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는 지금 약 한 14억에서 15억 인구입니다. 우리나라가 5천만, 남한만 5천만인데요. 약 30배예요. 30배입니다. 중국인이 30배인데 뭐 땅덩이만 크고 인구만 많으면 장땡이 아니죠. 러시아도 마찬가지. 그런 게 장땡이 아닙니다. 얼마나 속이 좁아 터지고 그 다음에 주변 국들에게 얼마나 해악질을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 공산당, 당은 곧 국가죠.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민주주의란 뭐냐면 국민의 의식의 수준에 따라서 국가가 발전을 하는 거죠. 우리가 주권을 가진 주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하고 선거를 하죠. 이 국민의 수준이 부족하거나 무식했을 때는 거기에 걸맞는 지도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거의 독재나 마찬가지죠.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가 굉장히 큰 부를 갖고 있는데 어느 정도 소수가 큰 부를 가지고 있냐면요. 중국 약 15억이라고 하겠습니다. 15억 인구 중에 공산당원이 약 1억 명이에요. 15명 중에 1명이죠. 엄청난 부를 그 지위에 맞춰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북한을 보시면 쉽죠. 상위 계층은 뭐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반 중국인들이 그 공산당원이 되고 싶어서 난립니다. 난리. 군대에 입대하고 어떻게 하든 기밀을 빼서 외국에서 본국으로 보내고 다 돈의 노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산업 스파이분들, 중국인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돈의 노예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당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사고, 왕권주의적인 사고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많죠. 뭐 대통령 하나가 잘못해서 나라가 망한다. 이런 국가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그 정부 자체가 다 썩어야지 망하는 거예요. 군대여 일어나라. 쿠데타를 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도 굉장히 잘못된 마인드죠. 이거 왕권적인 국가적인 마인드예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라고요. 시민의식이 대중들의 시민의식이 높아졌을 때 잘 사는 그런 나라라고요. 중국 애들이 그런 의식 수준이다 보니까 민주주의를 잘 모르는 국가다 보니까 당은 곧 국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충성을 하죠. 보이지도 않는 어떤 기관, 단체에다가. 민주주의 국가는요, 여러분, 이웃에게 잘하시면 돼요. 우리가 잘 살면 됩니다. 그게 모여서 정부가 되는 거죠. 제가 늘 주장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국기를 휘날린다거나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웃한테 잘하시면 됩니다. 자, 당이고 국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게 해악질을 한다. 자, 두 번째로 어떤 게 있냐면 해외에 있는 중국인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지금 중국 유학생이 어느 정도냐면 2019년도 통계를 보면
수만 명입니다. 수만 명인데 한 대학교에 제가 대학교 리스트를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학교에 한 뭐 1000명, 2000명 기본이에요. 중국인들이요. 한 학년에 거의 한 500명 가까이 있다고 보면 되겠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호주, 오스트레일리아도 중국인이 엄청 많아요. 미국도 많겠지만 다 등록금을 내고 다니잖아요. 대학교에서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현재 인구 비례가 우리나라가 이제 아이들 낳질 않아요. 그래서 초등학교가 점점점 줄어들고요. 중고등학교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대학교는 뭐 말할 나위가 없죠. 그런데 중국 애들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대학교에서. 지금 중국 애들이 엄청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15명 중에 1명이 중국 공산당인데 얘네들이 해외 스파이로 잔입하는 가장 쉬운 방법, 학생 아닐까요? 자, 통계를 보면 이 공산당원들이 30살 이상이 많아요. 주로. 남자가 많습니다. 각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30살이 넘는다? 생각 좀 해봐야 돼요. 30살이 넘어서 4년제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어디 취업을 하겠어요? 중국도 취업난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 대학교에서 걸러받아야 되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힘들 수밖에 없죠. 예. 대학교는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학위를 주는 단체예요. 알고 계시죠? 대학교에서 뭐 배우신 분 계시나요? 학위 따려고 다니는 거잖아요. 취업하려고. 그냥 중국 애들 다 봤죠. 이런 게 문제다.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밀려 들어오는 돈. 이제 교역이나 투자를 명목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들을 옥죄이는 방법인데요. 우리나라가 잘 알죠. 호주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기업에서 교육 투자를 이뤄내기 전에 언론을 장악합니다. 여러분 이제 뉴스라든가 뭐 TV에서 나오는 방송들 고지곧대로 믿으시는 분들 계시죠? 민주주의는 시민의 의식에 따라서 그 나라의 수준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뉴스라든가 신문 같은 경우는 다 이익 집단이죠. 돈을 벌려고 존재하는 기업이에요. 정의를 논하는 그런 매스미디어가 아닙니다. 초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교과서랑 달라요. 여러분. 초중고등학교 때 교과서는 외우면 되잖아요. 우리가 보는 뉴스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돈을 주는 사람의 입맛에 맞춰. 이게 자본주의 사회예요. 캐피탈리즘. 그것을 보고 아는 척을 한다. 굉장히 순박하고 단순한 마인드의 소유자죠. 다양한 매스미디어를 통합해서 본인이 분석을 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을 교육하는 방법 자체가 중국도 마찬가지로 중국을 일단 데려갑니다. 뭐 샹하이라든가 베이징이라든가 데려가서 잘 사는 걸 보여주고 돈을 찔러주고 선물을 주고 그러면서 이런 이론이 만들어지죠. 지금 동북아시아, 그러니까 한국, 일본은 중국과의 외교적인 관계, 수출, 무역으로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다. 호주는 뭐 하고 있느냐? 호주는 언제까지 미국이랑 영국만 바라볼 거냐? 바로 옆에 중국이 있지 않느냐? 우리도 같이 껴들 때다.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죠. 호주가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중국과 투자 교역을 더 늘려야 된다. 지금 현재 약 20% 정도의 수출 규모를 알고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요.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언론들이 점점 부추기죠. 언론의 힘. 그리고 기업이 들어가죠. 또 기업은 어떻게 들어가냐. 기업 자체는 여기도 말씀드렸지만 기업 자체가 일반적으로 조금 비싸더라도 인도네시아와 가스 계약을 2002년도에 했다고 여기 나오는데요. 2002년도에 인도네시아와 가스 계약을 하지 않고 하려고 했는데 그냥 좀 더 비싸더라도 호주랑 계약을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약간 이 기업 간의 무역 자체에 조금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투자를 철회하고 그 돈줄을 상대로 해서 압박을 하는 방법이죠. 기업 투자 그렇습니다.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과 대학이 같이 뭉쳐져 있어요. 우리 그 왜곡된 역사를 보는 거랑 똑같죠. 이 대학 교수들이 대부분 이 정부에서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기관에서 인정을 받거나 자, 친미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학자들도 있죠. 교수라고 할게요. 그냥 교수라고 하면 일본의 또 친일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그쪽에서 이제 장학금도 받고 돈을 받는 교수도 있어요. 그럼 나머지들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나는 연줄이 없고 백이 없는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본인을 반겨주는 쪽으로 붙겠죠. 그게 이제 중국 아닙니까? 지지 세력 기반이 약해서 남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외로우신 분들, 본인을 알아주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른 단체들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연구소, 언론, 학자, 교수 뭐 다. 그 다음에 중국의 저당 잡힌 경제. 중국 웬만하면 보복을 하겠다고, 경제 철회를 하겠다고 난리죠. 우리나라도 이제 제주도에 관광객들 싹 없어졌죠. 중국인들 지금 관광객들 싹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 정도 피해는 감수해야 된다. 자주적인 국가로 계속 유지를 시키려면. 사드 때문에 기업을 다 철수시키고, 중국 내에서요. 경제 보복을 하죠.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 감수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중국과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전 세계를 상대로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노르웨이 상대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리스가 유럽연합을 탈퇴하고 있죠. 그리스가 지금 굉장히 좀 못 사는 나라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섬을 막 팔고 있죠. 중국이 막 사들여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도와줄 것처럼 그리스를 얘기를 하죠. 아프리카의 각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현재 영유권 분쟁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어디입니까? 인도도 있죠. 인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베트남 쪽도 있고, 일본과도 그러고, 한국과도 그러고, 다 전 세계 언론을 통제를 하고 회유를 해서 중국 입장에서 발표를 하게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사들이고요. 또 뭐 하고 있죠? 예, 대학교 들어갔고 문화전쟁 다 중국 거다. 예, 언론을 상대로 해서 퍼뜨리고 있죠. 지금도 우리 한복 경쟁도, 한복 공정도 그렇고, 그죠? 최근에는 손흥민이 7번을 달고 있는데요. 잉글랜드 토트넘에서 그걸 또 갖다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애들 보란 얘기예요. 아시아인이다. 조선족은 곧 중국인이고, 조선족이면 한국인이고, 예, 중국의 일파다. 이런 식의 논리를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공자학원도 있죠. 여러분 공자학원 아시나요? 우리나라 예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이제 도교가 성행했었죠. 도교. 신선이 되고 자아 발전. 그다음에 이제 불교가 들어오죠. 복을 빕니다. 기복신앙. 그래서 이제 왕권 국가에서는 불교를 마다할 이유가 없죠. 일단 대중들이 복을 비는데 반정부 체제도 아니고 그냥 내비두는 거죠. 조선시대 어떻습니까? 이제 유교가 나오죠. 공자. 유교가 뭡니까? 복종이에요. 복종. 나이 많은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대우하고 직급에 따라서 권위에 복종을 해라. 이거죠. 나이가 많다고 여러분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잔악한 범죄자가, 살인마가 나이가 80이 됐다고 90이 됐다고 여러분들 인사하고 어떻게 대우를 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20대에 국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윤봉길 열사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우리가 어린 놈이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나요? 이게 유교 사상이란 말이죠. 복종. 자, 중국을 돕는 자들. 어떻게 여러분 다 아시는 지금 현재 한국 상황이랑 거의 동일하죠. 자, 그럼 우리 역사에 대해서 얘네들은 또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냐면요. 역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죠. 이 명나라 때 이제 정화함대라고 있어요. 정화함대가 이제 세계를 여행을 하는데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정화함대 공작은 나오죠. 정화함대가 호주를 상륙을 했다는 얘기예요. 호주를 우리가 상륙을 했다. 웃기죠. 자, 들어가시면 처음에 다른 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건 그냥 쉬운 일이죠. 중국 입장에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랑 이제 시진핑이랑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죠. 시진핑이 북한이랑 남한은 역사적으로 중국 땅이다. 한사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발작을 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네. 무슨 소리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국사에서 배우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영토는 그거는 한사군을 인정해주는 영토예요. 여러분이 지금 보기에 굉장히 넓나요? 땅이 넓어요? 그게 한사군이에요. 한나라 때 식민지라고요. 말이 안 되죠. 한국사를 고치면 거기서부터 자유스러워지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시안, 낙양, 산구석에 살던 이제 한나라가 무슨 뭐가 있다고 한반도까지 와가지고 한사군을 설치하고 가겠어요. 한국사 고쳐야 된다. 그리고 호주는 어떠냐?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1421년도 이제 중국의 이제 정화 함대로 명나라 때 함대가 이제 전 세계를 가는데 호주에 들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진짜 들렸냐? 그렇지 않죠. 그냥 영국의 정신 나간 애가 이런 뭐 중국 세계를 발견했다 이런 책을 썼어요. 썼더니 이제 중국이 요거 갖고 이제 인용하는 거죠. 거봐라 호주에 벌써 옛날에 중국인들이 다 이주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중국에 퍼뜨리는 거죠. 호주에서 아니라고 대발로발 했다는 얘기죠. 자, 가장 쉬운 방법, 역사를 이용하는 방법, 명분을 만드는 거죠. 명분. 일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인식이 굉장히 낮은 게 교과서가 엉망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고구려 백제 신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사군이 지금 현재 한국사 영토면 그렇게밖에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독도도 마찬가지예요. 독도가 우리나라 땅인데 왜 우리나라 땅이냐? 그럼 이제 우긴단 말이죠. 일본이 주장하는 거는 그렇죠. 일본이 주장하는 거는 독도는 옛날 얘기할 필요 없고 그냥 1905년부터 일본 땅이다. 그렇게 우긴단 말이죠. 1905년. 니네 식민지가 1910년부터 아니냐. 근데 5년 전부터다. 우리나라 땅이다라고 이제 일본 애들이 우기는데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세요? 1905년부터 일본 땅이랍니다. 또 대마도도 마찬가지죠. 제가 항상 이 조선 지도 수백, 100개가 넘는 조선 지도에 다 대마도가 우리나라 조선 영토라고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야 조선은 그래도 대마도는 대마도 군주가 있지 않았느냐. 조선과의 뭐 무역 이거는 다 일본 입장이고요. 대마도가 시류 지배했다는 게 정확하게 나와요. 고종 때 뺏긴 겁니다. 고종 때 조선시대. 이런 기본적인 역사죠. 이어도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공정까지 같이 들어가죠. 자본을 통해서 언론, 대학, 부동산, 연구소, 학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나중에 압박. 이것이 이제 굉장히 이 공산주의 체제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지금 한국에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전 세계로 마찬가지로 일당 독재 체제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라는 건 일당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원이 되고 싶고 당의 높은 간부가 되고 싶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돈을 벌고 싶다는 얘기예요. 돈이 권력. 굉장히 이기적인 행태죠.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행태죠. 같이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공산당들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주적인 해석. 그래요. 중국 입장에선 자주적인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칩니다. 왜냐면 본인들 나라기 때문에 그래 자주적인 이웃한테 피해를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주적인 해석을 하는데 이게 자체가 계속 이어지는 민족성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인식이 낮기 때문에 어떤 사회현상을 겪거나 우리가 잘났다는 얘기를 하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인색해요. 하지만 다른 나라, 옆나라, 중국이나 일본 등은요. 본인들의 유리한 내용을 점점점점 파내가지고 왜곡을 하는데 앞장서죠. 자주적인 해석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자, 지금 중국과 일본 탓을 했는데 가장 급박한 문제는 금전적인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의 자주성을 지키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데 힘을 써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중국과의 수출이 무서워서 못 바꾼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언론, 박사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중국은 벌써 중국 나름대로 다 역사를 기술했는데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만 기술하면 됩니다. 교역? 조금 피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번 싸움할 때 그런 일 있죠. 한 번 맞으면 어떻게 되죠? 두 번째 맞고 세 번 맞는 거예요. 세 대 맞고 네 대 맞고 앞으로 이제 노예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맞을 때 한 대 같이 때려야지. 쥐도 고양이가 밟으면 찍 하고 화를 내야지 다음에 한 대 때릴 때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안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성이고요. 참자 계속 동일한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얼마나 세련되게 정확하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문제죠. 자, 이렇게 이 중국이 전 세계를 지금 돈으로써 아니면 각종 산업 스파이들을 통해서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싶은 욕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곡하고. 사실 그 가장 좋은 방법은 큰 마음으로 표현하면서, 미국이 언제 역사 고칩니까? 역사를 뭐 고칠 수 있겠지만 뭐 영국이 아니면 캐나다가 뭐 독일이, 프랑스가, 예, 유민들이 미국을 건국하는 거잖아요.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얘네들이 뭐 역사를 왜곡하고 뭐 그런 일이 있어요. 포용할 건 포용하고 지금부터라도 정확히 모범을 보이면서 아우르면서 나가는 게 대국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대국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보면요. 민족성으로 봤을 때 말이죠. 이렇게 호주 입장에서 쓴 책이고요. 이런 이 책들이 출판 계약이 됐다 또 파기도 되고 막 그런다 그러네요. 자본의 압박으로.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죽을 때까지. 돈이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역사도 바꿀 수 있고요. 예. 부당한 것도 굉장히 다 바꿀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이제 시민의식이 있어야겠죠. 여러분, 이제 이 영상에 이 답답하신 마음들을, 우리 이제 대중이 나서서 점차 민원도 넣고 바꿀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답답하신 분들은 이 책 보고 영상이 한 뭐 70개 정도 지금 올라가 있나요? 예, 좋아요 하나씩 찾아서 한번 눌러주시고요. 예, 댓글 하나씩 눌러주시면 영상이 좀 오래 남습니다. 예, 반대 신고로도 영상이 오래 남으니까 이 중국 공산당이나 일본 애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신고하고 이런 것들 좀 차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나 눌러주세요. 그리고 대중이 많이 알고 알려져야지만 다 깨어나고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책을 빌려서, 책은 뭐 굉장히 딱딱하네요. 책이 내용이 다 아는 내용이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